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정보앤 방첩 TV에서 오늘은 이란의 미국 스텔스 정찰기 납포 사건과 북한의 샛별 구형의 핵심적인 유출 정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 7월 23일 날 북한군 창건일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샛별 4형, 샛별 9형이라는 무인기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RQ-4, 그러니까 글로벌 호크와 똑같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고도 무인기, 이거하고 똑같다고 해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언론들은 일제히 나서서 모양이 너무 똑같다, 우리 거 다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능 이야기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화된 대한민국 언론의 공작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났다 하면은 하태경이라는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제히 나서서 북한의 해킹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작입니다. 해킹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된 지는 벌써 10년이 넘은 그런 시절입니다. 인터넷 시스템처럼, 그리고 통신 장비 시스템처럼 발전이 빠른 분야는 드뭅니다. 굉장히 발전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킹이란 걸 하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 휴대폰 열어서 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갖고 갈 수 있게끔 대한민국의 모든 통신 시스템, 그리고 정보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미 중국화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툭하면 북한 해킹 이야기가 나오고 김숙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다 공작입니다. 양동 작전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중고도 무인기와 고고도 무인기에 대한 정보 유출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 2014년, 2016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량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거죠. 그리고 유출 정보의 핵심적인 내용이 설계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중고도 무인기의 비행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비행 명령 통신 암호 시스템을 통째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것이 북한의 해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LGU에서 도입했던 화웨이 통신 장비, 그리고 LG CNS에서 우리나라 군부대에 깔아놓은 국방망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 제어 통신 암호 시스템이 뭔가, 이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2011년 12월 달에 이란이 미국의 스텔스 무인 정찰기 RQ-170을 납포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무인 스텔스 정찰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란이 납포를 해서 테헤란 공항에 착륙을 시킨 겁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게시글에는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게시해가지고 이란이 여러 미국 회사들을 해킹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정찰을 하는 걸 알고 그 정찰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란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국의 RQ-170 기지 근처에다가 무선정보 수집 데이터 장비를 실은 차량을 민간 차량으로 위장해가지고 매일 미국 무인기 기지와 무인기 간에 통신하는 그 통신 암호 시스템을 녹음을 매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 분석을 한 거죠. 그 결과 그 암호 패턴이 일정하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암호 파형이 일정한 것과 그 다음에 이란 영공으로 들어올 때 미국의 통신 위성과 바로 무인 정찰기 간의 통신 파형이 동일하다는 것까지 알아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암호를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어떤 파형일 때 이륙을 하고 어떤 파형일 때 착륙을 하고 어떤 파형일 때는 회전을 하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미국의 RQ-170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이란 영공으로 들어올 때 바로 제밍을 한 다음에 그렇게 그 RQ-170에다가 무선을 발사해가지고 테헤란 공항에 착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 12월 달에 벌어진 일이니까 이란이 몇 년간을 그 연구를 했는지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북한이 이 사건을 보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2013년도 3월 달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군 통신 위성 아나시스 1호, 지금은 아나시스 2호가 있지만 아나시스 1호를 제밍을 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시스 1호에 대한 모든 정보 전파 내용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제밍을 한 거죠. 그 아나시스 1호를 통제하는 통제 단말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아나시스 2호에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시스 2호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주위통신사령부가 얼마나 친북적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종북적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광주에 북한군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이 직접 와서 한국의 삼성 장군, 이성 장군, 일성 장군을 지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은 북한의 삼성 장군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조갑제를 파견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작전을 지휘했던 작전이 바로 오인사격이라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한국군 교도대대 조교 한 명이 전사를 했는데, 그 전사자가 동작동 5.18 묘역에 안장된 게 아니라 망월동에 안매장을 했던 게 사실로 확인한 내역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이 확실한데 아나시스 1호 단말기로 5,500억을 투자한 아나시스 2호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은 뭘 말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충주에 있는 우리나라 공군 정찰 부대에 RQ4 4대가 있는데, 이것이 도입 당시 계약을 삐딱하게 해가지고 가동률을 뚝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이륙 준비와 착륙 준비, 이런 통신 지령을 하는 거를 바로 근처에 있는 간첩들이 매일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북한에서 계속 파형을 분석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미국이 무인 정찰기를 계속 북한에 보내기면 납포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은 건데, 이게 빈말이 아닌 겁니다. 이미 한국군이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중고도 무인기는 암호 통신 지령 시스템이 통째로 넘어갔다고 2014년도에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런 말은 싹 빼고 외역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군은 잘 모르겠지만 미군은 이런 공격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샛별 구형에 대해서, 외역에 대해서 무심하게 보고 있다가 본 유튜버가 제보한 암호통신 시스템 탈취 사건, 그리고 암호통신 시스템 해킹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일제히 수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해킹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보부가 특정인에 대한 감시를 할 때 그 사람을 해킹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서버를 열어서 보면은 같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로 해킹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깔려 있어서 그냥 중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통신 시스템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감시 장비 카메라도 다 깔려 있고 나주 인터넷진흥원에 있는 서버를 실시간으로 열어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KF-21 지상 실험을 할 때 서버를 열어놓고 같이 중국에서 FC-31을 지상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뭘 해킹합니까? 본 채널 구독자님들께서는 앞으로 언론에서 북한이 한국의 방산회사를 해킹했다, 이런 기사를 읽으면 그 기자가 대공 용점이 많은 기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청주회를 척결하는 시민 모임이라는 검색어를 치셔서 청청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많은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회원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